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경영 개선을 도와주는 고객 서비스 자본 만들기입니다. 네, 지금 많이들 힘들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네, 모든 사람들이 힘들 때 또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수업에 참여하는 우리 사장님들께 우리가 비용적으로 돈이 많이 있으면 어려운 시국을 잘 지낼 수 있지만 굳이 돈이 아니더라도 자본이 아니더라도 금전적인 자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자본을 만들 수 있는 고객 서비스 자본 만들기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사장님들과 두 시간 정도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두 마리 토끼 잡기라고 제가 또 소제목을 달아봤는데요. 고객 서비스 자본으로 두 마리 토끼. 네, 저도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고객과 매출. 그렇죠. 우리가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 그 이상의 가치를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고객과 매출을 어떻게 잡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과 매출을 잡는 고객 서비스 자본 만들기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리인재 개발원이라고 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정희입니다. 네, 학교와 그리고 서비스 기업에 서비스 CS 관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Die or adapt라고 하는데 죽거나 적응하거나.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다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자영업자이시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렵지만 사실 이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계 경제 포럼 회장이신 클라우스 슈바브이라고 하는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Die of adapt.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찾아온 코로나19가 이 시기를 가속화시키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죽지 않기 위해서는 적응해야 되는데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할까? 이런 좀 절박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이노믹스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이러스 플러스 그리고 이코노믹스의 이제 약자로 브이노믹스 시대라고 하는데, 이 브이노믹스 시대는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경제, 그리고 바이러스가 앞으로 바꿔놓을 경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브이노믹스 시대에 이 브이노믹스 시대는 한마디로 언택트 시대, 그리고 인공지능이 주가 되어 모든 환경이나 우리는 생활들을 바꿔놓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수업을 참여하고 있는 우리 사장님들은 최근에 키오스크를 좀 많이 이용하는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키오스크 이용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저는 가끔씩 당황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가서 그냥 현장에서 사람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주문하고 그리고 뭔가 내 서비스를 이용했던 그곳이 갑자기 키오스크, 기계가 한 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했던 방식으로 했더니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키오스크를 만나면 굉장히 좀 마음을 졸이면서 천천히 누르게 되는데, 그때 또 불안한 게 있죠. 뒤에서 보고 있는 젊은이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면 어떡하나. 또 이런 불안감 때문에 키오스크를 만날 때마다 편안한 마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키오스크를 이용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또 어르신들, 그리고 이런 또 디지털이나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키오스크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렇듯 많은 변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되니까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사장님들은 어떤 노력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또 대면이 아니라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다 보니까 제가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준비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 금전적인 자본이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하고 노력해서 내가 좀 창의적으로 좀 접근하는 그런 서비스 자본을 만들어 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세상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디지털 시대의 고객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하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 불만을 어떻게 우리가 CS 기회로 삼을 것인가, 이 세 가지 꼭지를 갖고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팬데믹이 가져온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도 저의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변화였어요. 그래서 줌으로 강의를 한다든가 영상을 올린다든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줌을 다 새로 배워야 되고, 그리고 영상 올리는 작업도 기기도 사야 되고 그걸 작동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쉽지 않았지만 2년을 지나왔어요. 우리 사장님들도 어려운 가운데 정말 힘들게 2년을 잘 지나오신 우리 사장님들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또 변화될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 교육 현장은 교육이 다 원격 교육으로 바뀌었고, 또 직장에서는 원격 근무, 재택근무 형식이 되었고, 그리고 소비는 어때요? 오프라인 소비보다 온라인 소비가 증가했고, 그리고 비대면 문화가 또 여가 생활까지 바꾸는 그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죠. 아시다시피 대면 업종의 생산이 급감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술이라든가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고, 그리고 주점, 음료, 음식점업, 그리고 스포츠 및 오락업, 부동산업, 그리고 숙박업 많이 급감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자료고요. 그래서 주요 서비스업 생산지수 증감률, 이 자료에서는 2021년 7월 기준인데요. 여행사업은 거의 폐업 수준에 이른 회사들이 많죠. 그리고 항공, 여객, 운송업 직원들이 많이 지금 휴직 상태인 회사들도 있고요. 그다음 경기장 운영업도 마찬가지. 그리고 영화관 운영업, 유원지, 테마파크 운영업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업종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증가율을 보이는 또 업종들도 있어요. 무점포 소매업, 통신사업 판매업, 부동산 중개, 감정평가업, 인터넷 쇼핑, 증권 선물 중개업. 이거는 온라인으로 비즈니스가 가능한 업종들은 또 증가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지금 대조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서비스를 경험하는 것 가운데 이 팬데믹이 오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가속화가 붙은 것이 이제 서비스 현장에서의 서빙 로봇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사장님 가게에도 이 서빙 로봇을 지금 채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빙 로봇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아직은 좀 아날로그 방식의 서비스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면 서비스를 받았던 그런 따뜻함, 뭔가 좀 소통, 주고받음,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갈망이 되는 그런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서비스였는데, 근데 지금 저처럼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또 변화의 가속도가 붙고 변화의 물결은 또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런 서빙 로봇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또 이 음식점이나 이런 식당에서는 어떻게 또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될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게 되실 텐데, 서빙 로봇, 특히 이제 기계라든가 이런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하면서 사람들이 좀 갈급해하는
뭔가 좀 채워지지 않는 듯한 뭔가 그것을 잘 찾아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서비스 접점에서는 AI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만이 가진 강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듯 이 변화의 파도, 사실 이 변화의 파도가 참 높아요. 그죠? 예. 이 파도를 우리가 다 함께 같이 넘어서야 되거든요. 이제 넘어서는 방법 중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고객 서비스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기계가 인공지능, AI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강점을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AI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찾는다. 그래서 사람만이 갖고 있는 강점을 잘 활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이렇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심부름을 한다. 사람은 서비스를 한다. 무슨 얘기냐면 AI는 인공지능 로봇, 서빙 로봇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입력해놓고 지시하고 요구하는 것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저 고객이 들어오니까 이게 필요할 거다라고 예측을 해서 다가가서 그 사람의 기분에 맞게 뭔가 응대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중국집이라고 합시다. 중국집에서 음식을 먹다가 짜장면을 먹다가 단무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람이 서비스하는 곳에서는 대략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분의 지금 테이블에는 단무지가 한 조각밖에 남아있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단무지를 더 갖다 드리죠. 근데 AI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뭐 버튼을 누르든 불러서 다시 그 심부름을 시켜야 되는 그런 수동성을 갖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구분을 하면 AI는 수동적이고 그리고 매뉴얼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그리고 특이한 문제가 발생 시에는 대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한계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이 하는 서비스는 어떨까? 네, 모든 그 종업원들이랑 모든 서비스맨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훈련이 잘 되었고 서비스 마인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발적으로 고객을 도와주거나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존 방식대로가 아니라 좀 더 나은 방식을 순간순간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키오스크를 이용하면서 불안한 게 뭐냐면 내가 이걸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스크림 가게였던 것 같아요. 베스킨라빈스도 요즘 키오스크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간 곳은. 그런데 자주 이용하거나 자주 사 먹는 그러한 곳이 아니다 보니까 키오스크 작동은 하지만 이 메뉴를 입력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잘못 입력했어요. 그래서 2명이서 먹는데 거의 4명 분량의 아이스크림을 주문하게 돼서 굉장히 배가 아프도록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만약에 이 주문이 잘못됐다면 직원에게 가서 이것을 이렇게 해달라, 제가 잘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곧장 수정할 수 있잖아요. 물어보고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요즘은 이 키오스크만에 의지해서 주문을 받다 보니까 키오스크에서 잘못됐을 때 물으러 가서 뭔가 바로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부분들이 이 변화의 시대에, 이 팬데믹 시대에 여러 가지 기계에 의존하는 디지털 기계에 의해서 그리고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정작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모두 다 제공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듯 팬데믹이 몰고 온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이번에는 디지털 시대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서비스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 서비스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 만족 경험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무형적 활동이다. 예,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게 하고 또 단순히 어떤 제품을 이용한다든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이상의 부가가치, 뭔가 만족감, 그리고 뭔가 교류에 의한 충만함, 그리고 뭔가 사회적으로 나의 어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심리적인 만족감, 이러한 것들을 부가가치라고 하는데요. 고객 만족 경험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무형적 활동, 그 자체를 우리가 고객 서비스라고 정의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커스터머 서비스, 그 다음에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이런 용어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왼쪽에는 커스터머 서비스, 고객 서비스예요. 그것도 CS라고 부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CS,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이것도 CS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CS 그러면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고객 만족. 그래서 왼쪽에 있는 CS는 고객 서비스. 결국은 무엇이냐면 고객 서비스를 하는 목적은 고객 만족을 위함이죠. 그래서 그 고객 만족은 언제 고객이 만족하느냐.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플러스 서비스 가치, 좀 전에 말씀드린 부가가치가 같이 동반됐을 때 고객은 CS,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고객 만족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비스 용어들의 진화, 그래서 요즘은 고객 서비스 CS, 고객 만족 CS에서 고객 경험이라고 하는 커스터머 익스페리언스라고 하는 이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고객 경험은 지금 고객 서비스, 고객 만족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고객 만족은 지금 현재 우리 고객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고객이 만족하느냐 불만족하느냐 이러한 부분이라면 고객 경험은 고객 만족을 이루기 위한 전반적인 사전 서비스부터 사후 서비스까지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설계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X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고객 경험 안에는 마케팅, UX, 사용자 경험, CS, 고객 서비스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CS, 고객 만족은, 고객 서비스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CX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고민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이 수업을 들으시는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이 전체를 좀 아우르는 부분을 좀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시각에서 우리의 서비스, 사장님들의 서비스를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 만족을 위해서 우리 가게에, 우리 사업장의 모든 경험 요소에 관심을 갖고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고객 경험 요소를 관리한다.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을까? 고객 경험 CX, 경험 단서 MOT. 고객 경험을 CX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경험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MOT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고객 접점에서 그러한 경험 단서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 경험 요소, 결국은 이런 터치 포인트, 고객과 우리 서비스의 만남의 포인트, MOT라고도 저는 표현을 하고요. 터치 포인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MOT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좀 이 시간에 MOT를 전반적으로 이론부터 설명하기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MOT는 고객 만족이 결정되는 순간. 근데 또 반대로는요. 고객 불만족이 결정되는 순간이기도 해요. 바로 고객과 서비스가 만나는 그 접점이에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 접점이라고 하는데 우리 직원이 고객과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로 그 순간을 MOT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MOT를 관리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잘하는 기업, 서비스를 잘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여정 지도를 만들어 보기도 해요. 전문 용어는 고객 여정 맵이다, 고객 여정 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
2009년도에 작업된 스타벅스의 고객 여정 맵을 제가 잠깐 인용을 해왔습니다. 리마커블 서비스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옮겨왔는데요. 고객이 우리 매장, 자, 스타벅스 커피숍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사장님들께서 스타벅스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잠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단 스타벅스를 찾겠죠, 밖에서. 그래서 위치와 외관 찾아보니까 스타벅스 딱 발견하면 일단 안도감이 저는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대로 찾았구나. 그리고 심벌이나 이미지나 깔끔하고 그 주는 그런 외관의 이미지가 뭔가 우리의 머릿속에 이제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관에서 만족감을 갖고 들어가요. 들어갔을 때 안에 있는 직원들이 고객이 오시는 것을 알고 이제 인사를 하죠. 인사를 하고 들어가면서 매장 인테리어를 쭉 보고 들어갔는데 이제 커피 향도 나죠. 음악도 나오고 그걸 느끼면서 이제 주문하러 가요. 주문하러 가는데 뭐 그 전에 자리부터 찾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주문부터 해야 되니까 주문하러 가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커피가 마시고 싶은 시간대는 줄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긴 줄, 그리고 커피 값을 지불해야 되고 커피 종류를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직원을 만나서 서비스를 받고 계산하고 그리고 그 커피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자리를 찾고 주변을 관찰하고 인터넷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와이파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확인해보고 그리고 잠깐 화장실도 다녀오고 그리고 뭔가 보니까 새로운 게 나와 있네. 저것도 한번 먹어봐야지. 먹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친구 만나기로 한 사람이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나오고. 이런 그 한 고객이 들어와서 처음부터 나갈 때까지의 어떤 그런 그 여정들 거쳐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상의 어떤 행동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그려보는 것이 바로 고객 서비스 여정 지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미처 말씀 안 드렸지만 그냥 흐름만 말씀드렸지만 그 순간순간 처음 들어왔을 때 여기는 만족도를 몇 점 정도 될까? 그리고 기다릴 때는 만족도가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겠죠.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이렇게 또 평가를 하면서 우리 사업장에 고객이 오셨을 때 오셔서 나갈 때까지 MOT, 터치 포인트를 찾아보고 그 터치 포인트에서 우리 매장은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고객 여정 지도입니다. 자, 좀 전에 그 스타벅스처럼 고객 여정 지도를 그리는 방법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는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해요. 그냥 그 MOT 사이클을 좀 많이 그려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름을 서비스 MOT 터치 포인트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고객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중요한 접점이 되는 부분을 이제 표시를 해서 그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어떻게 고객에게 응대하고 어떤 멘트를 하고 어떤 서비스가 이때 제공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사장님들만의 그런 관리하는 매뉴얼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바로 이것이 고객 서비스 경험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AI 이야기 잠깐 드려볼게요. AI, 인공지능, 아까 이제 서빙하는 로봇이 잘 못하는 영역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 서비스에 그런 영역에 AI가 잘 못하는 영역을 찾아서 휴먼 터치를 강화하는 방법. 휴먼 터치를 강화해야 사실은 이 대면 서비스에서 이 고객 서비스를 사업 업종으로 하고 있는 사장님들께서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잘 타개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휴먼 터치를 할 것인가? 자, 우리가 배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죠. 그렇죠? 유명한 그런 배달 사이트, 배달 회사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제품을, 우리의 서비스를 그 배달하는 회사에 의존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사실 휴먼 터치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졌어요.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온전히 배달하는 직원들에 의존해서 우리의 제품을 배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배달 주문을 통해서 할 때에도 이런 휴먼 터치를 발휘하는 사장님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요. 배달하는 그 음식 포장 안에 아니면 겉에
지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포스트잇이나 메모를 잘 인쇄를 해서 아니면 직접 써서 덧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맛있게 드세요. 또 야식을 주문하거나 할 때는 야식을 먹으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살찔까 봐잖아요. 그래서 맛있게 드시면 0칼로리입니다. 라고 즐거운 멘트를 넣어서 이렇게 또 보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도 보내시기도 한데요. 맛있게 드시고 남으면 아무래도 이제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고객들은 아무래도 혼자 먹기에는 좀 많은 양을 주문할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1인 작은 양 1인분만 주문하기가 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금액 제한이라든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넉넉하게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1인 가구를 후배들이나 주변에 이제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많이 주문해서 남긴다라고 말을 하는 걸 들었는데, 자, 사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남았을 때 어떻게 활용해서 먹는지 그 방법에 대한 팁도 이렇게 포스트잇에 적어서 보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이런 포스트잇을 메모를 사장님의 그 친히 이렇게 나를 배려해서 넣어준 이런 문구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따뜻해지겠죠. 특히 또 배달을 해서 이렇게 음식을 많이 많이 배달하시는 분들은 또 혼자 있는 그리고 바쁜 직장인들, 좀 힘든 뭔가 일상에서 좀 많이 힘드신 분들도 좀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휴먼 터치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또 만져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을 더 강화해주고 사람의 손길을 더욱 따뜻하게 하는 디지털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시대가 됐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면 그 부분도 이용을 하면서 그 안에서 휴먼 터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낸다면 좋은 결과를, 그리고 사장님들의 사업장을 고객들이 더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설계하는 방법은 이렇게요. 일단 현재 우리가 지금 서비스 할 때는 고객이 지금 원하는 걸 잘 찾으면 되고, 자, 그 전에 우리 매장을 찾기 전에, 우리 업장을 찾기 전에 고객에게 서비스 경험을 설계하는 방법에는 우리 가게, 우리 사업장에 대한 검색이나 평판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 긍정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서비스를 잘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애프터에서는 향후에 미래의 고객이 필요하게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또 고민해 봐야 되겠죠. 최근에 보니까 이런 서비스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생각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서비스를 발견할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런 업장에 가면, 그런 사업장에 가면 굉장히 거기 사장님이 대단해 보이세요. 훌륭해 보이시고. 어떤 거냐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거, 우리가 필요로 하게 될 거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것들 있잖아요. 지금은 이 마스크 거리를 심심찮게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처음 이 마스크 거리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신기했었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또 우리가 어제부터인가요? 5월 2일부터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우리가 벗어도 되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거기에 필요한 마스크를 주머니에 넣거나 마스크를 식탁 위에 그냥 올려놓거나 좀 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내에 들어가면 또 마스크를 다시 착용해야 되고, 이런 또 고객의 불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누군가가 그러한 불편을 고민하면서 해소해 줄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이 또 나올 거라고 저는 또 기대를 하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장에서 현재 우리가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업장을 찾기 전에 고객들이 어떻게 우리 사업장에 대한 서비스 경험을 하게 하는지, 그리고 향후에 또 우리 사업장을 찾았을 때, 우리 매장을 찾았을 때 그 고객이 필요하게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고객 서비스 경험이다라고 경험을 설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필요한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좀 더 우리가 창의성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좀 다른
다른 우리 경쟁 업종, 다른 회사, 다른 가게, 다른 사업장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들만의 뭔가 좀 특화된 그러한 서비스를 혹시 지금 하고 계시는 사장님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을 좀 끊임없이 좀 우리가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창의성이 바탕이 돼서 할 수 있는 세 가지 정도 한번 얘기를 해드린다면, 일단 인사말, 우리 사업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인사말도 좀 색다르게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웃기고 짓궂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좀 따뜻하게, 그래서 뭐 아침에 오는 고객들, 저녁 때 오는 고객들에게 인사말, 아니면 연령대 따라서 또 아이들에게 하는 또 인사말, 어른들한테 하는 인사말. 결국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객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휴먼 터치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인사말에서도.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서비스 타이밍을 조절하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서비스를 할 때 일괄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가 좀 많죠. 뭐 편리하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때에는 음식이 나오는 순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의 타이밍을 적절하게만 잘 조절해도요, 다른 매장, 다른 업장과는 굉장히 좀 차별화가 됐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고, 뭔가 더 특별하게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것을 좀 전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현재 하고 계시는 서비스에서 타이밍이 어떻게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시간차를 둬서 해야 되는 서비스가 있다면 적절한 타이밍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고객을 기억하는 맞춤 서비스를 좀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화가 걸려오면 요즘은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고객이 주문하고 나면 기록이 남죠. 그래서 이 고객이 세 번째 주문이다, 두 번째 주문이다, 처음 주문이다, 이거에 따라서 고객에게 하는 인사도 달라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가끔 집에서 이제 집 주변에 있는 가게에 주문을 할 때가 있거나 아니면 예약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거나 하는데, 어떤 가게에서는 기억을 하고 세 분이 오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항상 이제 저는 이제 집 주변에서는 남편과 같이 아들과 셋이서 같이 그 식당을 찾으니까, 오늘도 세 명이 오시죠? 세 분이서 오시죠?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떨까요? 되게 반갑죠. 사장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구나. 지금 굉장히 바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고, 요즘 다들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많이 위축돼 있고 외롭고 그렇잖아요. 이제 비대면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에 그 가게를, 그 말이 듣고 싶어서 찾아가는 고객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사장님과 담화를 나눌 수 있어서 가는 또 고객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고객을 기억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 서비스, 음식을 더 드린다든가, 그분이 좋아하는 메뉴, 그분이 좋아하는, 우리가 일본어이긴 찌개다시랄까, 사이드로 들어가는 그런 음식 같은 거, 메뉴 같은 게 있다면 제공해 드린다든가, 그리고 포장의 형태, 저는 그걸 빼주세요 라고 늘 주문했다면 사장님께서 늘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주문하고 배달할 때 그걸 빼고 대신에 다른 서비스를 넣어준다든가,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고객 서비스 경험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위에는 before, on, after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지만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때는 아랫부분을 우리가 좀 실천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늘 좀 창의적인 생각, 그러니까 창의성 그러면 거창하게, 죄송합니다. 창의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거창하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일상에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는, 한 발만 나아가서 생각해 보는 그런 부분들에서 노력이 또 같이 수반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서비스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헤어샵에서의 서비스 청사진, 이거 예시인데요.
혹시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시면 서비스 청사진에 대한 자료들을 좀 많이 찾아볼 수 있으실 텐데, 고객 서비스 경험을 설계할 때는요, 이런 그 서비스 청사진, 좀 전에 아까 고객 여정 맵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서 아유 내가 뭐 그냥 우리 가게는 고객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내가 머리에 쫙 깨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깨고 계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혼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우리 매장, 우리 사업장의 고객 여정 지도도 좋고, 이렇게 서비스 청사진, 그래서 한번 고객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를 그려보는데,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세스를 그리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는 고객 입장에서 고객의 프로세스, 그리고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의 고객 응대 프로세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백사이드, 우리 주방이라든가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그 부분에서 언제 어떤 타이밍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그려놓은 한 장의 사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서비스 경험을 설계하는 방법에는 업태에 따른 중요 서비스 품질 속성을 포착한다든가, 두 번째는 매장 환경을 고려해서 서비스 컨셉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서비스 청사진, 고객 접점을 분석해서 서비스 청사진을 제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고객 그 접점별로 만족하는 부분과 불만족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다면 사장님들께서는 서비스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서비스 실패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업장에서 많이 바쁠 때 지원 쪽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 뭐 오전 시간대는 괜찮아요. 근데 점심시간 확 몰릴 때는 뒤쪽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고객에게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고객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미리 세팅을 해놓고 해야 하는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걸 한 장으로 보여주는 것이 서비스 청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 실패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또 서비스 접점에 대한 표준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사진이라든가 도표, 글로 나타내는 것이 매뉴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기업만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한다 하더라도요, 1인 대행 서비스 가게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런 고객 서비스 경험 설계를 한 서비스 청사진 한 장 정도 갖고 계시면 서비스 실패를 줄일 수가 있고 고객 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팬데믹이 가져온 세상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렸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 고객 서비스를 어떻게 해서 고객 경험 설계, 고객 서비스 경험 설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1강에서 드렸습니다. 잠깐 쉬고 2강에서 뵙겠습니다.